자, 지난 시간에 12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12운성의 뭐 지지 논리, 인신사회 지지의 성향하고 좌오묘유, 진수충미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생지와 왕지, 고지와 묘지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창고의 의미와 무덤의 의미는 각각 세분화하면 구분할 수는 있는데 묘지나 고지나 똑같아요. 진수충미는 묘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생지는 이제 뭔가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내재하고, 그리고 이제 왕지는 나가려고 하는 성향, 밖으로 나와져서 보여진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체적 성향, 그리고 뒷심이 강한 것, 그런 것들의 특징을 꼽을 수 있고요. 진수충미에 대한 묘고지, 화계라고 했죠. 그런 성향은 이제 과거적 회상, 보관되어져 있는 해당 오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진수충미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다, 회의적이고 노인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12운성 좀 더 쉽게 외우는 법, 12운성 이제 실습, 연습하는 것,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한 번씩 저랑 같이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장생지하고 관련 있는 12운성이 뭐라고 했었죠? 장생지하고 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양생음사, 음생양사, 그리고 목욕하고 연관이 있는 글자가 병지라 했고, 관대지는 이제 쇠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묘고, 즉 무덤과 연관되어 있는 글자는 양, 기를 양자예요. 한쪽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한쪽은 길러진다, 이런 뜻으로 양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 음은 길러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추론하고 이런 것보다 외우는 방법을 쉽게 제가 창안을 한 거예요. 어디서 제가 배워온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시면은 이 방법으로 12운성을 다 외우셔도 되고, 괜찮다 싶으면 또 자기가 외우신 다음에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응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본인의 방식대로 외우시든지 표를 보고 그때그때 하시든지. 근데 외우시면은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외워야 할 것은 이 4개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걸록하고 제왕, 절태, 노광절태는 비견겁제와 해당 오행의 반대 성향, 절태는 반대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장생사, 목욕병, 관대쇠, 묘양, 이거 하기 이전에 노광절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간목을 놓고 보죠. 간목의 걸록이 뭐죠? 지지비견이라고 했죠. 그러면 간목이 양목이고 지지에 있는 양목은 인목이니까 간목이 지지의 인을 보면 걸록이 되는 거죠. 갑이 인에서 걸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묘는 겁제죠. 지지 겁제. 근데 양일간의 겁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양인이라고 하고, 음일간의 겁제는 음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그냥 일반 겁제, 그리고 또 격을 이루는 그 월지에 있을 때는 월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잘 쓰진 않고 양인이나 월겁, 월에 있을 때 월겁이고, 일겁이나 연겁 이런 건 없어요. 자, 아무튼 갑이 인을, 지지비견인 인을 보면은 걸록이고, 묘를 보면 제왕이다. 을은 또 지지비견인 묘가 걸록이죠. 묘가 걸록이고 인이 제왕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정 다 마찬가지로. 근데 12운성 할 때 제가 뭐를 얘기했었죠? 가장 강조한 게 화토공존이다. 병정은 무기와 같이 간다. 무기도 병정과 같이 간다. 병정의 비견겁제인데 무기는 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비견겁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화토공존이라 하여 화일간은 토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갑과 을은 그렇게 돼 있고, 병화와 정화도 마찬가지로 병화한테는 사화, 양에 해당되는 화가 이제 걸록이죠, 사화가. 그러니까 양일간은 인신사회가 걸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신사회가 걸록이고 좌오묘유가 제왕이다. 오행은 같아야 한다. 네, 오행이 같아야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걸록 제왕은 말 그대로 걸록, 녹을 먹고, 건자가 세울 건자잖아요. 녹을 세웠다, 벼슬을 먹었다, 이런 뜻인데, 힘이 있어야 벼슬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의 세력, 내가 목이면은 목왕지절에, 즉 어디야, 봄이죠. 목왕지절이 봄이니까 간목이 봄에 걸록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을목도 마찬가지로. 단지 순서상으로 역순이지만 성향만 다를 뿐 똑같이 비견에서 걸록지고 제왕에서 겁제가 되는 게 맞겠죠. 병정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는 오화에서 걸록, 사화에서 제왕,
또 경금은 신금, 지지 신금에서 걸록이고 유금에서 제왕. 천간 신금은 지지 유금에서 걸록이고 지지 신금에서 제왕. 임수는 해수에서 걸록, 비견이죠. 예. 겁재, 양인이라고 하는 자수에서 제왕입니다. 개수 마찬가지로 비견, 자수에서 걸록이고 겁재에서 제왕이 되겠죠. 걸록 제왕 금방 외우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절태로 넘어갑니다. 노광절태 짚고 넘어가 보죠. 절태 중에 절지는 음량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량이 같다.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아, 신금인지 유금인지 헷갈린다. 간목의 절지가 신금인지 유금인지 헷갈린다 하면은 신금과 유금 중에 양이 뭐예요? 갑이 양목이니까 금도 양이 지지 신금이죠. 그러니까 그 원숭이 신자가 절이 되는 거예요. 음량이 같은 것이 절지가 된다. 그러니까 양간에서는 인신사해가 절지가 되겠죠. 양간에서 인신사해가 갑병 무경임 다 인신사해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인신사해가 절지인데 해당 오행에 반대되는 오행이 절지인 거예요. 갑이면 경이 반대잖아요. 근데 그 경을 지지로 변환하면 지지신금이 되죠. 그것이 절지라는 거예요. 을목이면 반대로 천간 신금이죠. 그것을 지지로 변환하면 유금이 되고 그게 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편관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편관이나 편재나 어쨌든 성향이 반대의 그런 오행 속성을 가진 거예요. 금수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의 경우에는 편재고 목화의 경우에는 편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십성으로 구분하자면 그렇고 반대되는 오행의 성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의 반대는 간목이죠. 그것을 지지로 변환하면 인목, 그것이 절지다. 신금도 마찬가지로 을목인데 지지로 변환하면 묘목,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수니까 수의 반대는 화죠. 양이니까 사화, 개수 마찬가지로 정화, 즉 오화가 되겠죠. 절지가 그렇게 됐고 태지도 마찬가지예요. 태지도 이제 음량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행은 정반대고 음량만 다른 것. 그러니까 간목의 경우에는 지지 신금이 아니라 유금, 이것을 제가 정관이라고 했었죠. 정관과 목화는 정관이고 금수는 정제다. 목화 일간이 지지 정관을 봤을 때 태지다. 간목이 유금을 보면 태지죠. 정관이니까. 을목이 신금을, 지지 신금을 보면 태지죠. 병화가 자수를 봐도 정관, 병자일주. 병자일주는 일지 태지인 거야, 일지가. 일지 태지니까 성향 자체가 어때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겠죠. 자기와 성향이 반대되는 세력이. 정관이라고 하는 틀을 억누르는 것이 아랫자리에 있으니까 불만이 많겠죠. 정해일주, 병자일주, 뭐 똑같죠. 정해, 태지죠. 자, 무토기토는 뭐 병자일주나 무자일주나 똑같이 태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정제고 하나는 정관이죠. 그런 성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토도 마찬가지로 기해, 기토가 해수에서 태지죠. 기해일주, 무자일주, 기해일주, 뭐 그런 개념이죠. 자, 경금은 반대로 이제 묘목에 해당을 했을 때 정제죠. 묘목에 해당했을 때, 경금이 묘목에 해당했을 때는 정제. 성향이 반대니까요. 오행이 금의 반대는 목이고 목이 반대는 금이니까 음량이 다르다. 그것이 태지다. 신금도 마찬가지로 천간 신금의 정제는 인목이죠. 지지 인목. 임수의 마찬가지로 지지 정제가 임오. 임오일주.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육식갑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금목일간들은 절지를 일지로 놓을 수 있어요. 금목일간들은 절지를 일지로 놓을 수 있다. 갑신일주, 을류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 그렇죠? 다 지지, 일지, 절지죠. 그리고 수화일주는 일지에 태지를 놓을 수 있어요. 뭐 일지가 아니라 하여튼 육식갑자의 뿌리 자체가 연에 있으면 뭐 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자일주, 정해일주, 화토 공존이라 했으니까 무기토도 마찬가지고 무자일주, 기해일주, 병자, 무자, 정해, 기해 마찬가지고 이제 이모, 계사, 이모일주, 계사일주 다 일지 태지죠. 금목일주들은 절지고 수화일주는 태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금목일주인데 뭐 일지 태지다 있을 수가 없죠. 갑유일주, 뭐 을신일주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뭐 경묘일주, 신인일주 뭐 이런 거 없죠. 금목일주는 무조건 절지만 들어온다. 절태로 놓고 봤을 때 화토 수일주는 태지가 들어온다. 일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노광절태 끝났죠? 이래도 어렵다 하시면은 반복 숙달을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이해를 하세요.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에 대한 흥미나 이런 거는 목적의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잘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일단 와 닿아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원리나 이런 이해도 가야 하고. 자, 계속해서 차근차근 나머지 부분도 가겠습니다. 노광절퇴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8개밖에 없어요. 장생, 사, 목욕병, 관대쇠, 묘양 이렇게 파트로 나누면 4개죠. 반대로도 외워야 하니까. 자, 그럼 장생하고 사, 가장 쉬운 것부터 하죠. 장생하고 사. 음생양사, 양생음사예요. 그냥 인신사에서 생지인 건 아시죠? 양간이 인신사에서 생한다. 인중병화, 그렇죠? 해중간목부터 할까요? 해중간목이라는 거는 간목이 해수해서 생한다 이거예요. 장생한다. 그러면 간목이 해수해서 장생하니까 을목은 어떻게 했어요? 해수해서 사한다. 죽는다. 보시면 돼요. 병화는 인중병화니까 인목에서 장생한다. 그러면 정화는 인목에서 죽는다. 한 명이 살면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고리가 나이 들어서 노인들이 죽으면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죠. 자, 무토, 기토 마찬가지로 화토 공존이라 했고요. 이거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제가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릴 거지만 화토 공존 분명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경금하고 신금 해볼게요. 경금은 사화에서 생하죠. 사중경금이라 하죠. 그러면은 신금은 사에서 사합니다. 그리고 임수는 신중임수 지지신금에서 장생하면 계수는 신에서 사한다.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이제 음간 기준으로. 자, 음간이 어디서 장생하죠? 음간은 자오묘유에서 장생하죠. 근데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오행이 아닌 그 다음 오행, 목이면 화, 이렇게 오행의 순서대로 근하죠. 그래서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을 합니다. 오화에서 장생을 하고 간목은 오화에서 사하죠. 그것을 이제 갑오일주라고 하죠. 사지. 갑오일주 사지다. 그리고 정화는 이제 해당 다음 계절인 여름 다음에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인 유금에서 장생합니다. 제가 자오묘유라고 했었죠. 자오묘유라고 하니까 정화는 그 다음 계절인 자오묘유인 6월에 장생하게 됩니다. 그럼 정유일주, 지지장생이죠. 반면에 병화는 유금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지가 됩니다. 사지.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든지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화토 공존이라 했으니까 토도 한번 해볼까요? 자, 무토는 인목에서 장생하죠. 기토는 인목에서 사합니다. 그럼 무인일주 장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화가 유금에서 장생한다고 했죠. 기토도 마찬가지로 유금에서 장생합니다. 정화가 똑같은 공존이니까 다음 계절인 가을에서 장생하죠. 기후일주 장생지인 거예요. 그러면 무토는 유금에서 어떨까요? 사합니다. 6월 무토. 그러면은 이제 사지에서 태어난 무토가 되겠죠. 자, 신금 해볼게요. 신금도 마찬가지로 신금은 이제 가을이죠. 금의 계절은 가을이니까 그 다음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의 자오묘유 중에 자수다. 그러니까 천간신금은 자수에서 장생한다. 경금은 자수에서 사한다. 그래서 경자일주 사지라 할 수 있죠.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까지 왔어요. 그 다음 계절 뭐죠? 봄이죠. 봄의 자오묘유는 묘월이다. 그러니까 개수는 묘에서 장생한다. 개묘일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수는 묘월에서 사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이거는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일단 음간의 장생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인신사의 생지처럼 음간도 간단해요. 을목이 다음 계절이 뭐예요? 을목이 봄이니까 다음 계절 화잖아요. 그 중에 자오묘 오화. 정화는 다음 계절 가을이니까 유금. 기토 마찬가지죠. 정유 기후. 그리고 신금은 가을이니까 그 다음 겨울 자수죠. 그리고 개수는 겨울이니까 그 다음 계절 봄, 묘월, 개묘 이렇게 장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당 장생에 음이 장생을 하면 양은 거기서 사한다. 음을 장생하는 거 찾기 어렵다. 그러면은 양의 사지를 찾으세요. 양의 사지를. 양의 사지는 자오묘유니까 양간의 사지가 자오묘유예요. 갑병무경임의 사지는 자오묘유다. 어렵지 않죠? 이 사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의 일간의 자오묘유인데 그 다음 계절이라 보시면 돼요. 갑오일주 사지죠. 목 다음에 화잖아요. 그게 사지인 거예요. 그 중에 자오묘유. 화는 그 다음 가을이죠. 그 중에 자오묘유니까 유금. 경금도 마찬가지고 금 다음에 수니까 경자일주. 임수는 수 다음에 목이니까 묘에서 임수가 사지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생하고 사를 이제 외워봤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를 뽑는데
년주가 년에 해당하는 기둥이 갑오년이 될 수 있죠. 갑오년은 뭐예요? 그 갑목이 사지에 앉은 갑목이 되는 거예요. 일간 떠나서 일단 갑오라는 것 자체가 그 갑목이 어떤 갑목이냐를 놓고 논했을 때 오화에 근했으니까 갑은 오에서 사지라고 했었죠. 다음 해당 오행의 다음 계절이니까 거기서 사한다, 죽는다. 그리고 경자년이 될 수도 있겠죠. 경자년. 갑오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이 이제 갑오년이잖아요. 내년이. 그럼 내년에 태어난 애들은 이제 갑목 자체가 사지에 근하고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럼 뭐 사지의 특성들을 갖고 가겠죠. 갑목의 성향이. 갑목이 뭐 비견이 됐든 편인이 됐든 뭐 그런 차이예요. 하여튼 갑목 자체가 약한 구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노광절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생하고 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욕하고 병을 해야 되는데 목욕하고 병은 말 그대로 갑목이 목욕이면은 을목은 거기서 이제 병지다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갑목이 목욕이 어디예요? 그러면 모른다고요. 생지는 그나마 알아. 해중 갑목 하니까 해수가 생지가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목욕은 어디예요? 그럼 모른다고요. 목욕이 어디냐면 양일간의 좌오묘유예요. 양일간의 좌오묘유. 도화라고도 하죠. 도화. 목욕을 도화라고도 해요. 일명. 갑목에 생을 해주는 인성의 역할을 해요. 좌오묘유인데 생을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자수죠. 갑자일주. 병화는 묘가 목욕이다. 그러니까 묘월의 병화는 목욕이다. 무토 마찬가지고 묘의 무토는 목욕이고 경은 마찬가지로 이제 생을 해주는 글자인데 전계절로 보는 개념이죠. 전계절로. 그러니까 가을인 경이 전계절인 화를 봤을 때 좌오묘유, 즉 오에서 목욕이다. 경오일주, 경오일주가 이제 목욕지죠. 그리고 이제 임수도 마찬가지로 수의 성향인데 가을을 만났으니까 이제 좌오묘유인 유월에서 이제 목욕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목이 이제 자수에서 목욕인데 을목은 자수에서 뭐냐? 여기서 이제 병지가 된다 이거예요. 갑목이 자수에서 목욕을 할 때 을목은 병이 든다. 왜 목욕물 받아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병이 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병화가 묘에서 목욕하는데 정화는 묘에서 병이 든다. 기묘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기묘일주도 전문적으로 하는 성향은 정묘일주가 더 강하고 기묘일주는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죠. 능동적인 것이 정묘일주고 수동적인 건 기묘일주라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병지를 깔고 있습니다. 자, 신금은 마찬가지로 경금이 5에서 목욕이니까 신금은 5에서 병이 든다. 신금은 5에서 병이 든다. 편관이죠. 근데 이건 편관이라고 해석하시면서 다른 것도 다 편관이라 이러면 안 돼요. 편관이 아니라 전계절의 좌우묘유인 거예요. 전계절에. 신이 가을이니까 여름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개수는 겨울이니까 그 전계절인 가을인 유월로 해석을 하셔야 아, 이게 그런 순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신금이 오화가 편관인데 왜 개수는 왜 편인이 유금인데 왜 편인이 병지지? 이건 패턴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절적으로 논해야 됩니다. 이거는 12연성은. 그래서 계유일주 병지다. 정묘일주, 계유일주 다 편인을 깔고 있죠. 편인이 병지를 받죠. 정묘일주, 계묘일주 다 간호사 기질이 있어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병이 뭐예요? 병이 병든 마음을 아는 게 병이에요. 자기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병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병에 대한 코드가 갖춰져 있는 게 뭐예요? 편인이잖아요. 편인. 남을 위해 내 밥그릇을 갈아엎는다. 도식작용이죠. 도식작용. 남 퍼주는 게 편인이잖아요. 희생정신, 희생봉사. 수화일주들이 보면은 병화는 병지가 병신일주를 병지라고 하고 임수 같은 경우는 이민일주를 병지라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형태죠. 이거는 병신의 병지는 편재인 거고 임민은 이제 식신인 건데 병지의 성향하고 좀 많이 안 맞죠. 근데 정묘나 계유는 똑같이 편인을 달고 있는 병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향 자체가 편인의 희생정신을 12운성의 병지와 맞게 남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코드를 갖고 있죠. 자기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른 사람과의 만족을 하고 있죠. 정묘는 이제 목화 성향인 거고 계유는 금수 성향인데 목화 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 발산하는 거, 분출하는 거. 금수는 보이지 않는 그냥 자기 개인적 성향, 뭔가 감추려는 뭐 그런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가적 코드도 갖고 있고 상당한 테크닉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코드입니다. 12운성 쪽으로 봤을 때예요. 나름대로 좌오묘유가 전문가적 기질이 강한 거고 뒷심도 강력합니다. 처음 딱 시작하고 까불다가 그냥 상복하고 이게 아니라 오래갑니다. 독종같이, 악착같이. 자, 일단 목욕하고 병지하면서 했었죠. 예. 을목의 목욕은 해볼게요. 이제 임하고 유까지 했으니까
음간 기준으로 이제 합니다. 음간의 목욕지는 인신사예요. 음간의 목욕지는 인신사이다. 메모하세요. 음간의 목욕지는 인신사이다. 음간의 목욕지 인신사인데 음간은 반대로 다음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간은 인성이라고 했죠. 전 계절을 의미하는 거고 음간의 목욕은 다음 계절이다. 왜? 순서가 반대니까. 양간은 순행이고 음간은 역행이잖아요. 양간이 인성이면 음간은 식상인 거고 음간이 식상이면 양간은 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사이라고 했죠. 을목의 다음 계절은 화죠. 여름이니까. 그러면은 사화가 되는 거예요. 을사일주, 을사일주 목욕을 갖고 있는 일주입니다. 지지 뭐죠? 일지가 상관이죠. 목욕은 홀딱 벗고 하는 게 목욕이죠. 상관은 답답함을 벗어 던지는 거죠. 상관이 식신은 편하면 입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 하니까 입고 있는 건데 상관은 벗어 던지는 거죠. 피켓 들고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런 관의 세력에 불복하는 것들인데 을사일주 목욕을 깔고 있으면서 상관을 깔고 있죠. 더군다나 오행상 화의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성향이 굉장히 밖으로 뿜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됐죠. 생지니까 또 초기에 빠르고 아주 민첩합니다. 대응 능력도 빠르고 게다가 끼도 다분하고 연예인들 중에 많아요. 을사일주들이 12연성상 목욕은 말 그대로 목욕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천방지축 좀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기 같아요. 하는 짓들이 애기 같고 어리숙하다. 자, 을사일주 목욕인데 간목은 어디예요? 사화에 병든다. 이렇게 목욕과 병이 한 묶음이라고 했죠. 제가 한 명은 목욕할 때 한 명은 병든다. 왜? 목욕할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되고 병들 사람은 목욕물 받아줘야 하니까 목욕물 받아주면서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느라 병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욕하고 병을 한꺼번에 배우는 방법이 되겠죠. 이 작업을 한번 해놓으시면 평생 잊을 수 없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하시라고요. 을사일주 얘기했죠. 자, 간목은 사에서 병이 듭니다. 정화를 해볼게요. 정화는 그 다음 계절이라고 했죠. 제가 식상적 성향이라고 했는데 토는 계절이 없으니까 다음 계절인 가을, 즉 인신사회의 신금, 정화가 신금에서 목욕인데 이 신금을 본 정화는 정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목욕을 갖고 있는 아이러니해요. 정화가 신금하고는 체성 자체가 별로 안 맞아요. 정화가 유금을 만나면 괜찮은데 신금은 좀 별로 맞질 않습니다. 정화는 안으로 부분적으로 빛을 밝히려는 빛의 성향이나 뭔가를 강력하게 만들려는 열적 성향,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신금은 또 특히나 그 지장간 속에 임수가 있고 무토도 있어서 정화의 빛이랑 열을 회광시키고 꺼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금과 정화의 관계는 그렇죠. 근데 또 지금은 12운성 시간이니까 12운성이 입각해서 보면은 그 신금 자체가 목욕인데 지지 신금 자체가 정화한테 목욕인데 정화는 이제 목욕하면서 막 한바탕 막 장난치고 뛰고 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신금이니까 자제를 할 거 아니에요. 목욕이 금이니까 그런 성향이 좀 답답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십성적으로 정제니까 정제는 상황에 맞게 분별해서 계산해서 움직이는 게 정제니까 목욕의 성향과는 조금 그러니까 목욕의 에너지가 아예 막 음란하거나 아니면 끼와 발산이 출중하거나 예능계나 나가려면 막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관계가 이제 정화가 지지 신금의 목욕을 봤을 때죠. 병화는 신금에서 제가 병지라고 얘기를 했죠. 병신일주 아까 정묘일주의 병지와 병신일주의 병지는 다르다고 했어요. 정묘일주는 이제 편인의 코드를 가진 병든 마음을 이해하는 코드고 병신일주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도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돈을 긁어 모으려는 돈에 대한 욕심 그것도 강하고 명예 욕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명예 욕심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사회적인 욕심 일단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생관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재생관살 자기 명예나 어떤 사회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코드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 병진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주제넘는 짓이기도 하잖아요. 병 들어가는 아저씨가 권력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뭐 설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병신일주들이 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자기 그 통제가 잘 돼 있지 않은 이상. 통제는 말 그대로 관의 부분이죠. 신금 자체가 재를 봤으니까 관이 이제 잘 돼 있으면 주제 넘는 짓이 아니라 책임질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병신일주는 뭐예요? 편제잖아, 편제. 제가 편제 뭐라고 했죠? 뻥이 심하다. 펼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제는 뭐예요? 경제나 계산하는 거고 행정 업무고 편제는 경영을 하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업무 같은 형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병지를 깔고 있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생지에 해당하는 그런 역마적 기질도 가지고 있고 권력 욕심도 많고 굉장히 욕심쟁이 일주가 병신일주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구조가 잘 갖춰주면 괜찮은데, 자, 일단은 그런 체성과 비교를 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사주 자체, 뭐 병실주 자체가 뭐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언밸런스한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병신일주 자체가 뭐 그런 구조고, 무신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신일주나 무신일주나 똑같은 이제 병치인데, 무신은 이제 식신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토생금 하려는 성향. 금기가 강해지니까 살기가 좀 더 병신일주와는 다르게 살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살기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을 극대화시켜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제살 깎아먹기를 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신이니까 병신일주는 재생관하려는 성향인데 무신일주는 식신생재하려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죠. 갑자기 일주론으로 돼 있는 거지? 이게 12운성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네요, 흐름이. 이해도 못 하실 텐데, 얘기 들으시면.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이제 무신의 병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금이 이제 정화를 봤을 때는 목욕이고, 병화가 신금을 보면은 병지다. 무토도 마찬가지로 병지다. 기토가 신금을 보면 목욕이고. 특히나 이제 지지신금 상관해 본 기토는 목을 받아들이는 성향에 굉장히 부정적인데, 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려는 성향. 컨트롤해도 좋아요. 그쵸? 여자가 남자 컨트롤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기토가 신금에 근했는데 목욕지인데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태어나서 확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컨트롤할 힘이나 뭐 능력이 있겠어요? 없으니까 이 기토가 지지 신금을 본 상관이 하는 짓들은 거의가 이제 객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무모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일을 벌인다든가 그런 성향이 있죠.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토는 이제 상관이니까 관을 깨고 뭔가 식신 상관이니까 일을 벌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벌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그 책임은 아무래도 식신 상관이니까 그 식신 상관을 눌러줄 수 있는 인성, 화로 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기토는 뭐가 있어야 힘을 받아요? 화가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토 일간들 공부 좀 하세요. 제발. 학위 따라고 얘기는 안 하겠으나 자기 지식 소양이 없으면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기토 일간들은. 무토 일간은 그나마 나요. 왜냐면 무토는 건토고 또 수직적 작용이라 그럴듯해요. 성향 자체가 뭐 공부 하나 안 하나 겉으로 보이기는. 근데 기토 일간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의 수준 자체가 너무 확 드러나와요. 기토 자체가 습토니까 뭔가 기르기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습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화의 개입이 없으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해 보여요. 그냥 딱 보면. 그리고 저돌적이고 승질 더러워 보이고 막 그런 성향이 가장 드러나는 게 기토 일간이에요. 특히 식신 상관에 본 기토는 금이니까 목을 거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 좀 제발 좀 했으면 하는 일간이 기토 일간입니다. 무토 일간은 공부보다는 명분, 즉 의리나 막 그런 체면 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기토 일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실생활에 유익한 것들. 말 그대로 기토가 포용하는 거, 기르는 땅, 엄마 같은 마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소양을 갖추시면 돼요. 그리고 경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경금일간은 이제 경우일주가 목욕이라고 했죠. 신금은 이제 5에서 병지라고 했고, 자, 신금이 목욕을 보려면 그 다음 계절이 목욕이라고 했죠. 인신사에. 그러니까 이제 해수가 됐죠. 신의 일주 목욕이죠. 상관이죠. 을사일주랑 마찬가지로 신의 일주도 상관 목욕지죠. 근데 을사일주는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한데 신의 일주는 안으로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상관은 현명한 상관이고 안에 간목이라고 하는 정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유욕이 강한 상관이 됩니다. 소유욕이 강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관이 남편을 깨고 뭐 이혼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의 일주한테는 을사일주보다는 신의 일주들이 이혼율이 좀 낮아요. 이혼율은 낮은 대신에 결혼에 대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월등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병화가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신의 일주 자체가 병화의 절지잖아요. 절지. 남편 정관이 해수에 근을 하려면은 12운성상 뭐예요? 제가 아까 노강절 때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병화가 화니까 그 정반대되는 계절이 음양이 같으면 절이고 음양이 다르면 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의 절지가 해수니까 신의 일주는 병화의 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복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럼 뭐 신사일주는 남편 복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신사일주? 병화의 록이잖아요. 록이니까. 신사일주. 신사일주도 남편 복이 뭐 그렇게 썩 좋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일지 자체의 성향이 생지로 되어 있고 사지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사중에 경금이 또 있거든요. 경금이.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정관만 생각한다?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겁재로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교묘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뭐 100% 진리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성향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해일주보다는 신사일주가 일지정관이니까 그나마 더 남자를 대하는 태도는 월등하게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구조 자체가 남자를 생각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신사일주는. 자, 일단은 신해에서 목욕이라고 했고 경원해에서 뭐라고 했죠? 병이 든다고 했어요. 예, 병이 든다. 그리고 신에서 오화는 병이 든다. 병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목욕하고 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장생은 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고 목욕은 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예. 자, 계수 해볼게요. 계수는 이제 목욕이 다음 계절인 목이니까 이제 인목이죠. 인신사이니까 이것도 상관이죠. 인목이니까 일지로 들을 순 없지만 일단은 상관이죠. 상관인데 기본적으로 목욕이니까 굉장히 을사일주처럼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폭발적이고 아주 기민한 그런 상관이 되겠죠. 인목이니까 뚫고 나가려는 힘이 아주 강한 상관이 되겠죠. 계수일간에 갑인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상관격으로 아주 기민한 상관격이 되겠죠. 여기다가 뭐 화까지만 있으면 상관생제로서 아주 최고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상관이 되겠죠. 자, 임수는 인목에 병이 든다고 했어요. 이민일주. 이민일주 자체가 병지다. 이민일주 자체가 병지인데 식신이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식신을 봤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 몸 하나 고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다. 남을 챙겨주는 것까지 힘들어요. 이 식신 중에서도 힘이 강한 식신이 있고 약한 식신이 있는데 이민 식신은 남을 챙겨주는 것까지는 좀 힘들어요. 물론 목생화하고 식신 자체는 다 남을 챙겨주는 성향은 다 가지고 있긴 있어요. 식신 자체는. 근데 이 식신의 성향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거랑 지지로 되어 있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근데 보통 지지로 되어 있는 식신은 기본적으로 기운을 빼는 작용을 하지 자기를 지켜주는 구조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신상관은 기운을 빼는 작용으로서 탁월한 건데 빼낼 기운이 있어야지 식신상관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빼낼 기운도 없는데 이 식신상관 쓰면은 어중이 떠중이 되지도 않아요. 뭐 가지고 있어야지 물건을 팔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 한다고 막 까불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한데 식신상관을 쓰려고 하는 거죠. 보통 식신상관이 가르치는 직업이 많죠. 개인적 성향이니까.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하고 이제 병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 관대하고 쇠 그리고 묘하고 양. 자, 이제 이거 뭐 4개 하면 되는데, 자, 이 4개는 우리가 그동안 상지와 왕지만 했어요, 계속. 근데 이 4개는 다 진수충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관대를 보죠, 관대. 관대는 일단 간목을 예로 들었을 때 양간의 관대는 관고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고. 삼합의 관고. 그러니까 사유축이죠. 금이니까. 사유축의 축토가 관대다. 자, 병은 신자진 수죠. 신자진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의 진토가 관대다. 무진도 마찬가지고 경금도 관대를 제가 그 관의 고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목화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금수는 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해당 오행에 반대되는 오행의 고다, 묘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화는 관고, 금수는 제고. 그러니까 경금은 반대되는 오행이 목이니까 해묘미의 미토가 되는 거고 임수는 인후술의 술토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관대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양간의 관대지는. 자, 그러면은 이 양간의 관대지가 축인데 음간은 그 축을 뭘로 보느냐? 바로 쇠로 봅니다. 쇠로. 양간의 관대지가 음간에는 쇠가 됩니다. 쇠. 그러니까 한 명이 3호 관대를 차고 허리띠하고 갓을 쓰고 벼슬길을 오르려고 막 공부하고 할 때 험난한 벼슬의 여정을 끝난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이제 축에서 관대니까 을목은 축에서 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신자진이죠. 병화는 신자진의 진토가 관대죠. 정화는 진토를 뭘로 놓고 봐요? 쇠로 놓고 본다. 쇠로 놓고 본다. 그러니까 쇠를 놓고 보니까 항상 어때요? 쇠하는 마음, 힘이 점점 빠진다. 힘이 점점 빠진다. 병화가 진토에서 관대를 차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할 때 사오미 바로 전이잖아요. 전 단계. 그러니까 관대가 제가 아까 재고, 관고 뭐 이런 설명을 했지만 양간의 관대는 걸록 제왕의 바로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기 전에 비경겁제 바로 되기 그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면은 임묘진 가기 바로 전, 병화면 이제 사오미 내 고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경금이면 이제 신유술 바로 들어가기 전 단계, 임수면 해자축 전 단계. 그러니까 술토, 미토, 뭐 진토, 축토 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 기간이다. 이거 관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목욕 다 했고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이제는 벼슬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 나가서 내가 태어나서 내 능력 한번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관대인데 준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성향이 많이 내재되어 있죠. 그리고 양간이 관대지를 갖게 되면 음간은 그 관대지에서 쇠지를 갖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갑이 축에서 관대지면 을은 축에서 쇠지다. 그래서 을축일주 쇠지다. 병화는 진에서 관대지입니다. 사오미 들어가기 전 단계죠. 병진일주. 병진일주 굉장히 식신을 깔고 있고 굉장히 자기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인데 이것을 통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질수축미는 목으로 소토를 해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병진일주 그런 성향이 있고, 진토가 정화에게 작용을 하려면 이제 쇠지가 됩니다. 정화의 열을 쫙 빨아당깁니다. 진토 하나만 있어도 정화가 열적으로 작용하는 성향을 많이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금은 미토에서 신유술 가기 전 단계죠. 미토에서 관대지고, 그리고 신금은 미토에서 쇠지다. 신미일주, 을축일주나 신미일주 다 뭐가 된다? 쇠지가 된다. 임술일주 역시 관대지예요. 임술일주 역시 관대지입니다. 임술일주가 관대지인데 임진일주하고는 성향이 달라요. 임진일주는 뭐예요? 묘지잖아요. 묘지하고 관대지하고는 다르죠. 관대는 이미 걸록 제왕을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 그 다음 벼슬기를 하기 위해 자기의 성향을 포부를 드러내는 것이 관대고, 묘는 이미 다 기운 퇴진하고 이제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데 활동은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주팔자에는 묘지에 묻혔으니까 기운이 어떻게 돼 있다? 보관되어 있다. 쇠진되어 있다.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가야 좋아요? 정신적으로 가야 좋겠죠. 근데 임진일주는 임술일주하고는 다르게 편관이 있잖아요. 똑같이 임진이나 임술이나. 근데 그 편관을 자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 편관 안에 겁재가 들어있잖아요. 진중개수가. 그래서 내 의도적으로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기본적으로는 정신적인 면이 발현이 돼야 저기 하는데 잔머리를 잘 굴리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탈선을 할 소지가 좀 많아요.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진, 임술을 뭐 개강백호라 하는데 그 중에 임술보다 임진이 조금 더 깡패들이나 건달 혹은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임진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임진년에 우리가 또 뭐 임진왜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뭐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죠. 임진년에 임수 자체가 진토에 묘지로 작용을 하면서 임수가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진토가 또 붙잡고 있고, 진토는 또 임수에게 쓸려가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좀 껄끄럽죠. 뭐 아무튼 관대하고 지금 쇠를 설명하다가 임진일주까지 지금 나왔는데, 아무튼 임술은 굉장히 바람직한 관대지이긴 한데 목의 개입이 좀 있어야 가장 긴밀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임술일주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발현의 정도에 따라서 매력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지지에서 묘수랍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간목이 나와 있으면 그럼 굉장히 바람직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편관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남자를 컨트롤을 하는데 무시하는 컨트롤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그런 컨트롤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성공시키는 여자라 보면 돼요. 게다가 또 이제 지지로 사오미온이 와준다. 그럼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이 뭐 트럭으로 뭐 달려들겠죠. 그 임술이 관대고 또 개수는 술토의 쇠지라고 했어요.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시고, 양간의 관대지는 그러니까 음간의 쇠지다 이렇게 외우세요. 마지막 묘하고 양을 설명할게요. 자, 묘지는 간단하죠.
갑목이면 해묘미의 그 미토를 묘지라고 하죠. 무덤 묘자에서 갑에서 해묘미, 병에서 인호술, 경에서 사유축, 임에서 신자진 이렇게 가죠. 뭐 묘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생황묘 다. 자, 이렇게 갑에서 미토가 묘지면은 을목은 미토에서 양지가 됩니다. 양지가. 그러니까 갑이 무덤 속에 묻힐 때 을은 무덤 속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을미일주. 을미일주는 편제인데 12운성으로 양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향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을미일주. 자기 성향을 밖으로 내보여줄 수 있는 사람. 표현력이 강한 사람. 여자가 을미일주다. 어떤 남자 좋아하겠어요? 잘생긴 남자? 몸 좋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하겠어요? 표현력 강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뭐 에너지가 밖으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표현력 없이 여자들한테 섹스 어필하기 힘들죠. 매력이 없는데 성적 매력이 자기 표현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남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장이나 꾸미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 외모나 거치장이 됐든 언변이 됐든 허세가 됐든 뭐든지 하여튼 보여주면 돼요. 여자들은 그걸로 판단을 하니까. 자, 을미일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병화는 술토가 되겠죠. 병술일주 뭐 말 그대로 묘지를 갖고 있죠. 병술이 묘인데 정화가 술토에서 양이라 이거예요. 술토에서 양이다. 병술일주는 성향이 또 병진하고 또 달라서 병술은 좀 굉장히 고지식한 식신이에요. 완고한 식신. 잘 변하지 않으려는 식신. 내가 이거다 하면 딱 이것만 생각하는 식신이라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식신입니다. 정화는 술토에서 양지가 된다. 이거는 뭐 일주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술월 정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과거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경금을 놓고 보죠. 경금은 묘지가 축이 되죠. 신금은 축에서 양지가 됩니다. 자, 신금이 축에서 양지가 되면 뭐 신축일주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신축일주. 신축일주가 되면은 양지인데 그 신축일주 역시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자기 성향을 뿜어내는 것, 자기 표현력. 을미일주와 마찬가지로 신축일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축일주는 뭐가 필요해요? 을미일주와 신축일주의 차이. 을미일주는 화기를 갖고 있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사오미의 미토니까 굳이 을미일주에는 그런 냉정함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을미일주 자체가 성격이 두런두런합니다. 근데 신축일주는 냉정해요. 아주 칼 같고 매섭고 또 그만큼 또 안에 상처도 많이 갖고 있고 그 신축의 성향 자체가 일단은 필요한 게 따뜻한 화기가 필요해요. 따뜻한. 그러니까 이런 신축일주가 화기가 없다 혹은 화기를 지향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여자라면 따뜻한 남자도 마찬가지고 따뜻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온정이 느껴지는 편안한 것들. 따뜻하다는 것 자체는 긴장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긴장시켜주는 거잖아요. 긴장시켜주는 거. 근데 얼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의 개념이기도 하고 화라는 거는 이제 긴장시켜주는 거예요. 긴장. 얼어 있으면 녹여주는 것. 꽁꽁 얼어 있었던 것을 풀어주는 것. 화가 풀어주기도 하고 수가 풀어주기도 해요. 이거는 뭐 풀어주는 것 자체가 뭐 화가 한다, 수가 한다가 아니라 둘 다 풀어주는 작용이 있고 긴장시키는 작용이 있지만 긴장의 그런 근원적 부분은 그 대상을 들들 볶아가지고 긴장시키는 거 있잖아요. 악기 같은 거에 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화가 을목에게 작용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가야금이나 검은고 뭐 기타 튜닝하고 이런 것들 팽팽하게 딱 당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소리 내기 딱 좋은. 그래서 화가 발현된 을목이다. 그럼 일단 뭐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상 같은 걸로. 이제 화가 작용이 안 된 사람은 뭐 허스키하다든가 목소리가 저음이라든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지지의 사음이나 천간의 병정화가 떠 있으면 목소리 자체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신축일주까지 했죠. 제 신축일주가 양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양이니까 길러지는 거지. 아직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야 아직. 자, 임수는 진토에서 묘지가 되죠. 임진일주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진토의 근한 계수 양지가 되겠죠. 말 그대로. 자, 양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패턴이 있네요. 자, 양지에는 중기가 남아 있어요. 그 중기가. 을미일주.
미토에 정을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중기가 을목이잖아요. 그 술토도 신정모가 있잖아요. 술 중에 정화는 중기잖아요. 축토도 축중 신금 있잖아요. 개신기, 중기. 진 중에도 을계무, 계수가 중기죠. 음간의 양지는 중기가 작용한다. 을목의 양지가 뭐냐? 그러면 진토나 뭐 미토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일단 진술충미니까 양지는 관대하고 쇠, 묘, 양 이건 다 진술충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진토는 관대, 미토는 양지인데 여기서 여기와 중기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 인묘진이면 힘이 강한 건데 양지가 될 수는 없죠. 양지는 중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연습이에요. 연습.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된다고 그냥 거의 2시간 가까이 설명을 했는데 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가기는 빨리 가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노광절태 이거는 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노광절태는 비견과 겁재 그리고 해당 오행과 반대되는 성향 반대 오행의 음양 구분 뭐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이고 장생하고 사는 음생양사 양생음사 양이 생하면 음은 사하고 음이 사하면 양이 생한다. 이런 구조는 아주 기본. 그리고 또 화는 토하고 같이 간다. 토는 화하고 같이 간다. 화토 공존. 화토 공존이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 병. 한 명이 목욕할 때 목욕하고 옷을 벗고 있어요. 물 받아주는 사람 있다. 신경 써주고. 일본에 가면은 여자들이 그 남편 직장에서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은 목욕 먼저 할 거냐, 밥 먼저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욕 먼저 한다면 목욕물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목욕물을 받아주면서 정묘나 계유 일주의 성향이 그나마 가장 근접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12운성이 다 똑같이 병이라고 병의 성향이 닮은 게 아니고 목욕이라고 다 목욕이 아니에요. 그 중에 분명히 잘 어울리는 체성의 구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좌오묘유는 그런 목욕이나 걸록, 제왕 뭐 이런 독단적이고 자기 매력을 이제 끊임없이 발산하는 그런 거에 강하고 생지는 시작하는 시작점에 강해요. 시작점에 강하니까 목욕에서 생지가 되면은 목욕적인 그런 막 목욕이 일단은 뭐 끼와 멋과 재치와 뭐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신사의 생지와 연관이 되면 뭔가 이렇게 초기에 빨리빨리 개통하는 그런 다변적인 성향과 직업군 이런 거에 또 걸맞고 병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인신사의 생지의 병지는 움직임이 크니까 병지하고 잘 맞지 않고 병이 들어있으니까 좌우묘의 그런 강건함이 좀 있으면 오래 가죠. 그럼 병수발을 오래 드는 사람들 보면 병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 몇 년 가까이 올곧게 병수발 다 들고 한 사람들 보면 생지는 거의 그렇게 못해요. 왕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왕지에 걸지 않아. 왕지 대운이 왔을 때 그런 성향이 오게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지구력과 일관성, 끈기. 생지는 처음에 막 그럴듯하게 까불고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금방 포기하는 것. 그게 생지의 특성이고 그 대신에 장점은 뭐예요? 친화력이 좋다. 시작점이 빠르다. 추진력이 있다. 그런 것들 한 방에 팍팍팍팍 나가니까 시원시원스럽죠. 그런데 주기가 짧은 것을 해야 잘 맞죠. 자, 그래서 목욕하고 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 외워질 거예요. 한쪽이 목욕물을 받고 있으면은 한 명은 병이 든다. 목욕할 때 그 목욕물을 받아준 사람 병이 든다. 그런 개념으로 음양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무관대를 차고 벼슬을 임하려고 이제 준비 다 끝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벼슬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TO가 나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사람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듯이 이미 다 걸록 제왕을 거쳐서 점점점 기운이 쇠하는 사람이 생겨야 관대가 걸록 제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벼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쇠한 사람은 병 들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관대는 걸록제왕의 벼슬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지와 뭐와 연관이 있다? 쇠지와 연관이 있다. 한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대는 쇠와 연관이 있다. 장생은 사와 연관이 있고 목욕은 장생사, 목욕하고 병, 그리고 관대하고 쇠 이렇게 점점점 축이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점 축이 좁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관대하고 쇠까지 했으니까 묘하고 양 한쪽이 무덤에 묻히면은 그 무덤에 묻힌 그 기운 이면에 무덤에 묻혀서 이제 기운이 이제 끊어질 거 아니에요. 끊어진다. 절이고 끊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에 묻힌다고 사람이 다 완전히 혼이 다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덤에 묻혀지는 것까지가 하나의 의식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생과 저승이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잉태가 돼서 길러지고 자궁에서 자라다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지금 뭔가 길러지고 있긴 하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태어났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태어나자마자 막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뭐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러지는 그 순간에는 항상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빨리 태어나고 싶은 성향이 간절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니까. 그래서 태교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태교가 좋은 음악 들려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얘는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데 못 태어나면 죽는 거고 태어나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들려줘야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나올 수 있다. 엄마의 이 한 몸 희생시켜서라도 너는 태어나게 해주겠다. 뭐 그러한 탄생 의지 그런 거를 심어줘야 애가 불안감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태교를 그렇게 하시면 애가 그 뱃속에 있을 때 막 발로 차고 막 배가 갑자기 아프고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출산하고 막 그런 엄마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겠냐고. 안에 있는 애가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보면 정신 산만한 아이일수록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성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면 막 움직임이 크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답답하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안정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안정이 안 되면 내 배에서 발로 차고 막 하는데 움직이고 막 아프죠 당연히. 내가 그거를 이제 안정시켜주는 게 태교다. 역학 배우시는 분 중에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12운성의 성향이 인간의 일생을 12등분한 것을 12운성이라고 해요. 태어나서부터 포테라 해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치거든요. 원래 12운성을. 그래서 포테법이라고 해요. 포테. 그래서 양포테, 음포테 뭐 하는데 음양을 통틀어서 순역을 다 구분해야 그게 진정한 12운성이지 무슨 뭐 양만 치고 뭐 음은 뭐 12운성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비법은 또 있어요. 음포테를 써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음포테가 역이죠. 역순이죠. 양포테를 쓸 때가 있어요. 그 음이 세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을목이 간목에게 등락애가 팼다든지 세력을 잃어가지고 양에게 의지해야 할 때는 양포테를 써서 그 해당 운의 순역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희기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쓰는 사람만 쓰는 그런 뭐 비법이긴 한데 나름대로 제가 임상을 할 때는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구조가 있고 그 12운성이라는 것을 사주로만 굳이 사주 명리의 한 이론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12등분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남은 일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또 욕심을 부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또 욕심 부리고 전진할 땐 전진하고 내려놔야 될 때는 다 포기하고 후퇴할 때는 물러나야 되듯이 진퇴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가늠하는 것이 12등분을 해서 12운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12운성 강의하면서 막 별의별 설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무슨 뭐 일주론서부터 해서 뭐 많이 나왔죠. 한 번쯤 들어보면서 다시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좀 듣기에 편안한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주 이론이나 이런 거 몰라도 12운성을 외우고 들어가느냐 모르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외우는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12운성의 이론을 취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취용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엄연히 12운성의 성향은 일간의 왕상휴수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제 왕하고 언제 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진퇴가 12운성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때 사업을 해서 망했는지 왜 욕심 부려서 안 될 것을 욕심을 부렸는지 또 이때 왜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시간 가까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덥스텝 음악을 제가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이건 10분짜리 음악인데 하여튼 정리하시면서 신나게 들어보세요. 요즘 신세대들 음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적응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또 흥미로운 이론으로 찾아뵐게요.